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늘 시장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다가 이내 좀 약보합권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상 밖 호실적 사랑해요 MS 구글이네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미국 증시가 하락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마감하고 MS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저희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장 마감 후에 발표되었던 그 퍼스트 리퍼블릭 효과가 어제장에 나타났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장중 49%까지 급락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그 여파로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가 3.9%나 하락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자금 지원을 한 대형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모든 은행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는요, 101.3으로 전월 예비치 대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비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22.8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서비스 활동 지수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채 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온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자, 좋을 것 하나 없는 분위기에서 장중 내내 하락하던 뉴욕 3대 지수는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실적 발표로 우리나라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은 전일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요라는 멘트를 또 써드린 이유죠. 자, 결과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선물 시장에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긴 했지만요. 자, 계속되는 은행권의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 불안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2년물 채권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5월달 금리 인상 전망이 90%대였는데요. 70%대로 떨어졌고요. 6월달 금리 인상 전망이 20%대에서 10%대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을 멈춘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시장을 보신다면 여전히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들의 방관 속에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오르는 환율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용잔고 또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현대차그룹과 또 2차전지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포스코 그룹, 특히 포스코 퓨처엠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테마 동향을 보시면요.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하죠.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한 관계로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먼저 보신다라면 차트 보시면요. AFW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FW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STX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죠. 삼화전자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인 팅크웨어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충전 섹터죠. 본 방송에서 추천드린 디스플레이텍이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 그나마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테마들 중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는
그러한 테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하락은 사실 멈춘 모습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시장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하는 가운데 수급 불안으로 제대로 된 테마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 또한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환경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비바람이 잠시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폭풍의 전조 증상이지니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공략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마이크로 OLED 쪽입니다. XR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고요. 지금 중국도 이 마이크로 OLED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 투자도 발표를 했잖아요. 이쪽에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6월에 애플의 혼합 현실 MR 헤드셋 공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지난 24일 이 헤드셋의 일부 기능과 사양이 전해졌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그 애플의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탑재된 수십만 개의 앱과 연동돼서 실행이 되고요. 오는 6월 5일이죠.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본다라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미국 출장 기간에 애플과 구글의 CEO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과 더불어서 XR을 낙점을 한 바가 있죠.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회동 기대감에 대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한 파일럿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제품들이 북미 지역 고객사의 XR 기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말한 부분을 보면 마이크로 OLED를 2024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삼성의 제품들이 애플의 XR 기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OLED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OLED 관련주 특히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OLED 모멘텀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쪽 섹터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라운텍입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XR 관련 디스플레이 기업이죠. AR 기기용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팬리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XR 기기는 눈과 가깝기 때문에 고해상도가 요구돼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채택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XR 기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이러한 기술이 지배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또 XR 글라스에 사용되기도 하고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빔 프로젝터라든지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상용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확장현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종종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 동안 음봉을 그려내는, 음봉을 그려내는 지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양봉을 켜내는 시장을 이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줄 때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라운텍이었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설정을 해주셨고, 이게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우상향 올라가면서 현재도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라운텍도 큰 수익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데 시장 흐름이랑 함께 좀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떨어지다가 오늘 한 번에 그 조정세를 만회하고 슈팅이 나왔는데,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지금도 두 자릿대 상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이탈하지 않고 목표가를 7,200원을 드렸었는데 목표가 훨씬 위에서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고요. 한국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현대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동사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 못 가던 자리가 있죠.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자리를 오늘도 윗골이 달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듯 최근의 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일부 수익은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 굉장히 변동성 크고 사실 심리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다라면 이러한 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라면 6,500원짜리 이탈하지 않을 때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서 6,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재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 횡보를 오래 했는데 오늘 자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를 꼽으라면 우리가 유니크를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순생급 밸브 공급 업체고요. 수소 관련주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유니크는 주가에 반영되고 또 시세를 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니크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 수소 관련주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수익을 줄 때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수익은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시장 윗골이 많이 달리는 시장입니다. 그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또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일단은 최근의 고점에서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적해보시란 말씀드릴게요. 네, 유니크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AP위성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정부의 미 방미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나사를 방문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AP위성이 지금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속합니다. 제가 다른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본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P위성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목표가를 도달했던 종목이고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상당히 저궤도 위성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 보신다면 최근의 저점이죠.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7,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또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 시장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충분히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P위성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7,000원 지지 라인 보시고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P위성 그동안에 60%가 넘는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요. 17,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재매수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들 AS 받아봤고요.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